2화 전쟁과 생존의 장터. 한국전쟁 시기에는 피난민과 월난민까지 몰리며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비행장 건설로 싹튼 조그만 장터는 전쟁 후 당국의 공식 시장 허가를 받아 각종 점포가 늘어난 끝에 1952년이 되어서야 가축시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1955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김포 비행장은 미군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미 군정기 동안 김포 비행장은 주한미군의 군사 및 행정 거점 중 하나로 활용되었지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미군이 이 지역을 관리하며 동시에 1947년부터는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모태가 되는 항공요원 양성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김포 비행장과 주변 지역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개전 초기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비행장 시설 상당수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인천 상륙작전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김포 비행장을 탈환하게 됩니다. 미제 187 공정연대 전투단 소속으로 참전한 로이 올드리치 상사는 인천 상륙작전 직후 우리가 해병대와 함께 김포반도로 진격하여 김포 비행장을 점령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김포 비행장을 함락하는데 이틀이 걸렸다라고 회고했는데 상륙 후 약 6시간 만에 북한군의 격렬한 저항과 교전에 직면했고 해군 함포 지원 등을 받아가며 이틀간 치열한 전투 끝에 비행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의 이러한 증언은 당시 김포 K-14 기지, 즉 김포 비행장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김포 비행장을 재탈환한 유엔군은 곧바로 활주로를 복구하여 군용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11월부터 12월 중공군 개입으로 서울이 다시 함락되면서 김포 비행장은 또다시 파괴와 탈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이 폭격에 날아가고 불타버렸다. 도시와 맞닿은 북쪽에는 항공사 터미널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활주로 주변은 잔해로 가득했고 남아있는 건물이라고는 일본식 팔각지붕 형태의 건물 등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패너는 당시 미군 공병대가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을 고용해 파괴된 기지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300여 명의 한국인들을 기지에서 고용하여 일하게 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지프 트레일러에 돈가방을 싣고 가서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면 그들이 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줬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인 민간인들이 김포기지 복구와 운영에 적극 참여했고 전쟁 직후 기지 주변 경제 활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전쟁 기간 김포 K-14 공군기지는 유엔 공군의 중요한 전진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미 공군 51 전투비행단이 김포를 거점으로 미국이를 상대로 한 제트 공중전을 벌였고 영연방 국가들의 공군 부대, 예컨대 호주 공군 77 비행대대도 김포에 주둔하며 출격했습니다. 호주 공군 정비병이었던 존 마틴은 1952년부터 1953년 김포기지에서 복무하며 겪은 일상을 이렇게 전합니다. 매일 따뜻한 식사가 나오는 식당이 있었고 우리는 큰 천막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담장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도 서울 주변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라고 회고하여 당시 기지 내 생활과 외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 격차를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전쟁 직후 김포 비행장 주변에는 피난민촌과 판자촌이 밀집했고 기지 주변으로 늘어선 상점가와 술집, 음식점들은 미군 상대 생계형 영업으로 붐볐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김포기지 내에서 근무하다 휴식 시간에 이런 기지촌에서 여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기지촌 문화는 이후 공항시장과 주변 상권 성장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에도 한동안 김포공항은 미군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정전 후 김포 K-14 기지는 주한미군 공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권은 미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1949년 창설된 대한민국 공군이 해방 후 잠시 김포 비행장을 인수받았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시설이 파괴되고 다시 미군이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10여 년간 김포공항은 미 공군에 의해 사용되다가 1961년에 이르러서야 한국 정부가 운영권을 되찾았다고 공식 기록은 전합니다. 한국전쟁은 이 지역 사회 구조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쟁 피난민들이 대거 서울 외곽으로 몰려오면서 당시 김포 비행장 인근도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 피난민촌, 수용소 부락이 형성됩니다. 6.25 전란도 한몫하여 피난민, 월남 피난민이 갑작스레 늘어나 그 점포가 큰 길가 양측에 줄을 서고 번창하였다. 라고 강서구지에 기록되어 있듯 공항 인근에 남아한 이북 출신 피난민들과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움막을 짓고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비행장 주변 빈터에는 판잣집과 가설 점포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임시 가옥과 노점들이 큰 길 주변으로 늘어서서 하나의 거대한 장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생계를 위해 가진 물건들을 내다 팔거나 서로 필요한 물품을 교환했고, 시장은 전쟁 와중에도 사람들로 붐비며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이 시기 시장에서는 가축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전쟁 중 식량과 물자가 귀해지자 가축, 특히 소를 사고 파는 장이 선 것인데요. 1952년 당시 행정당국에서는 이곳에 가축시장, 우시장 개설을 공식 허가하게 됩니다. 전란 중에도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상거래가 이루어지자 정부와 군 당국도 이 자생적 시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어 1953년 휴전으로 전쟁이 끝나고 난 뒤 폐허가 된 서울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김포공항 인근의 이 장터도 1955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으로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난민촌에서 출발한 시장이 전후 복구기에는 인근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